안녕하세요. 온양용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진예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화 차계기한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고사성어 어부지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김 선생이란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 하였다. 자, 김 선생자 땡땡 담소입니다. 정답은 선이었습니다. 이 선자가 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잘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두 가지 이상 곁들여 먹을 음식이 전혀 없고, 네, 이거 한문 문장으로 갑인 시원하여 절무 땡땡하고 였는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정답은 겸미였습니다. 두 가지 이상 곁들여 먹을 음식을 겸미라고 배웠죠. 세 번째입니다. 한 마리뿐인 말을 베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 자, 여기에 참 일마면 기 하물이 환고. 자, 여기 하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요. 네, 정답은 무엇이었습니다. 어떤 물건, 즉 무엇이죠? 우리말로. 자, 기 하물이 환. 이 문장의 형식은 그럼 뭐였나요? 네, 정답은 의문문이었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자, 문제를 많이 맞췄다면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학습한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자, 다음 고사성어를 맞춰보세요. 한 글자 게임인데요. 첫 소리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첫 소리가 들어가는 고사성어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고사성어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사성어 첫 소리 순입니다. 첫 번째 순, 두 번째 백, 세 번째 호, 네 번째 배, 다섯 번째 국자로 시작되는 고사성어를 맞추면 돼요. 자, 생각이 나나요? 정답은 네, 순. 순망치한 배웠지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네. 백도 배웠죠. 백미. 네.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백미라고 한다고 배웠죠. 네. 호. 호가 호의를 배웠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의세를 빌리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배로 시작하는 고사성어는 뭐가 있었나요? 네, 배수진이 있었어요. 네, 물을 등지고 치는 진이라는 뜻이었죠. 자, 국자가 들어가는 고사성어는 뭐가 있죠? 국사, 무쌍입니다. 네, 아주 뛰어나서 국사로서 아주 뛰어나서 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을 국사무쌍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첫째, 품사의 활용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입니다. 한자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의 유래를 알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야기로 풀어보는 고사성어 어부지리인데요. 왜 고사성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전에 고사성어를 이미 학습했는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전설, 역사, 고전, 문학작품 등 옛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생긴 말로 비유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어를 우리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옛 이야기가 고사예요. 그리고 이게 단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룰성자를 써서 성어, 그래서 고사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성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백미, 임전무태, 오십보백복, 순망치한, 국사무쌍, 사면초가, 사이비, 호가호의, 배수진, 각주국엄, 정인매리, 우공이산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중국의 고사성어 말고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도 있어요. 자,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적반하장, 방구 낀 놈이 성낸다. 초록, 동색, 풀빛과 녹색은 서로 같은 색이라 서로 끼리끼리 편을 든다. 함흥차사, 함흥에 보낸 특별한 사신인데 가면 오지 않는 사람에게 함흥차사라고 하지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지요. 단군 신화와 연관이 되는 그런 고사성어였습니다. 그럼 서양에서는 고사성어가 없을까요? 네, 서양에도 고사성어가 있어요. 유명한 카이사르와 관계된 고사성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게 되자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음모를 꾸며서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반역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카이사르는 부하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합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카이사르는 반역죄로 처형을 되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의 루비콘 강을 건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들이 유래한 것입니다. 자, 다음 판도라의 상자요. 자, 이거는 금단의 상자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인류에게 죽음과 병을 안겨준 처녀 판도라와 관련된 서양 고사성어였어요. 자, 많은 재난의 근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알면 위험해질 수 있는 비밀, 이런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고사성어에 대해 글로벌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을 두고 써먹는 것이 바로 고사성어랍니다. 때로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더 멋져 보일 거예요. 이 시간에 배울 고사성어는요, 어부지리 또는 방휼지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랍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할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휼왈, 금일 부루하고 명일 부르면 즉유 사방일이라. 방역위휼왈, 금일 불출하고 명일 불출이면 즉유 사휼일이라. 양자 불긍 상사언을, 어자가
득이 병금지러라.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휼왈 금일 불우하고 명일 불우면 즉유 사방일이라. 방역 위휼왈 금일 불출하고 명일 불출이면 즉유 사휼일이라. 양자 불긍 상사언을 어자가 득이 병금지러라 였습니다. 자, 본문을 풀이하기에 앞서서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하는 건 누구일까요? 네, 여기 강한 진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연나라와 제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라죠. 자, 중국 전국시대. 이 7개의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고 패권을 다퉜기 때문에 싸울 전자 나라국자를 써서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국시대에는 진, 초, 연제, 조, 위, 한 7개국이 천하를 통일하려고 다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들을 전국칠웅이라고 하지요. 자, 세력이 막강해진 진나라가 천하를 제압하려고 할 때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라는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연나라 소왕은 조나라에 소대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해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소대는 5,00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 중에 한 사람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이름을 떨쳤던 유세가 소진이라는 사람의 동생이기도 해요.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소대는 합종책으로 천하통일의 도도한 흐름을 마지막까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유세가입니다. 그는 유세로 제나라를 격파하고 또 편지 한 통으로 진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할 정도로 뛰어난 유세가였어요. 그런 그가 연나라와 조나라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유를 통해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조나라 해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죠. 도요새와 조계의 다툼. 이것이 바로 소대가 인용한 그런 비유입니다. 자, 소대는 도요새와 조계의 다툼을 소재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소대가 연나라를 위하여 조나라 해왕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조나라로 오다가 역수를 건너는데 다음과 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조개가 마침 물가에서 햇볕을 쬐려고 껍데기를 벌리고 있었는데 도요새가 조개 껍데기 안에 살을 부리로 쪼자 조개는 껍데기로 도요새의 부리를 꼭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소대의 말이에요. 역수는 연나라에서 조나라로 올 때 건너는 강 이름입니다. 자, 이때 조개가 여기 조개 방자죠. 요 다음에 방자는 마침이란 뜻이에요. 출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온 거예요. 폭은 햇빛 쬐 폭, 그러니까 방방출폭입니다. 조개가 마침 나와서 햇빛을 쬐려고 하고 있었는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휼, 탁기육, 그 다음은 요거예요. 그런데 도요새가
도요새 휼이죠. 탁은 쪼울탁입니다. 극이에 고기육, 살육이죠. 자, 그런데 도요새가 그 조개의 살을 쪼았다라는 얘기예요. 방합이 겸기회라. 자, 여기 합은 합한다는 얘기죠. 껍데기를 딱 담은다는 거예요. 겸은 담을 겸자고요. 이 회자가 불이 회자입니다. 자, 조개가 껍데기를 딱 다물고 그 부리를, 즉 도요새의 부리를 물었다. 그리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글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쪼개어 보면 4개의 소문장이 이어져 있는 만연체 문장이에요. 하나씩 읽고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한자는 도요새 율자, 고즉자, 죽을 사자, 조개방자 정도가 새로 나오는 한자로 조금 어려운 한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한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즘도 써요. 금일, 오늘. 자, 부루라는 말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 내일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긴 명일이라고 썼어요. 명일은 내일이라는 말과 같아요. 사방은 죽을 사자니까 죽은 조개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도요새가 말했습니다. 1, 2. 금일부루하고 오늘도 비가 오지 않고 1, 2, 4, 3. 명일부루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1, 2, 4, 3이죠. 즉유사방일이라 곧 죽은 조개만 있으리라. 1, 4, 2, 3입니다. 어때요? 그리 어렵진 않죠? 이렇게 도요새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도요새는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생각을 말한 걸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럼 도요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개야. 내가 물 밖에서 버텨봤자지. 오늘도 내일도 비가 안 오면 곧 목이 말라서 넌 죽고 말걸. 어서 항복하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가 한번 나갑니다. 금일은 오늘을 뜻합니다. 명일은 내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를 지칭하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작일이에요. 어제작, 날일. 중학교 때 배웠죠? 작일. 자, 서비스도 나갈게요. 자, 작년이란 말도 있고 금년이란 말도 있어요. 또는 내년이나 명년이란 말도 있는데 작년은 지난해, 금년은 올해. 그럼 다음 해는 내년 또는 명년이라고 합니다. 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글로 넘어갈까요? 방역 우휴왈. 금일 불출하고 명일 불출이면 즉유 사휴일이라. 여기서는 여기 또역자가 하나 있고 우이자, 이를 우이자가 여기에 있어요. 나머지는 앞 문장에서 배운 거예요. 자, 불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출은 나오다라는 뜻도 있고 뭐 탄생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탈출의 뜻의 출이에요. 탈출. 즉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탈출하지 못하다. 여기 사휴일. 아까 사방이 죽은 조개였듯이 사휴일은 죽은 도요새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죠. 방역 우휴랄. 조개도 또한 도요새에게 일러 말하였다.
자, 이 말하였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직접화법에 쓰이는 거고요. 이 우이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일러서 이런 뜻입니다. 자, 도요새를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 4, 3, 5의 순서죠. 금일 불출하고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1, 2, 4, 3. 명일 불출이면 내일도 벗어나지 못하면 1, 2, 4, 3이죠. 즉유 사휴일이라 네, 곧 죽은 도요새만 있으리라. 1, 4, 2, 3이네요. 자, 조개도 입을 벌려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역시 생각을 말한 것이겠죠. 입을 벌리는 순간 황새에게, 도요새에게 잡아먹히는데요. 네, 도요새를 황새라고도 해요. 자, 그럼 도요새의 생각, 조개의 생각,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아까 우리가 도요새의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조개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황새야, 너도 배고파 죽겠지? 내가 오늘도 내일도 놓지 않고 꽉 물고 있으면 너도 벗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걸? 너야말로 어서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되어 있죠. 조개의 생각이에요. 자, 세 번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불긍상사언을. 저 양자가 둘을 얘기해요. 둘. 하나가 아닌 둘. 두량 또는 이 첫 번째에 위치하면 양이라고 읽힙니다. 자, 긍은 즐길 긍자입니다. 기꺼이, 즐겨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사자는 원래 집사자인데 기숙사 그럴 때 쓰는 집사자인데 버리다, 놓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여기서 양자는 앞에 나온 도요새와 조개고요. 불긍은 즐겨 뭐뭐하지 않다, 기꺼이 뭐뭐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자가 집으로도 쓰이고 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집사로 쓰일 때 뭐 기숙사도 있지만요. 옛날에 사랑방이라고 있었죠. 사랑채, 사랑방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랑이 랑자가 행랑랑자를 써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방입니다. 이게 바깥 주인이 거처하면서 손님 맞이하는 방이 사랑이에요. 자, 버릴 사자. 사기종인이란 사자성어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자기를 버리고 버릴사예요. 종인, 따를 종 사람인 남을 따른다. 자, 자기의 이전에 좀 못난 행동, 모자랐던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떤 훌륭한 사람의 선행을 본받는다. 이런 뜻의 사기종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사자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양자 불긍상사 해석을 해보면 양자가 주어고요. 불긍상사가 서술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니불자가 들어가면 부정문이 되거든요. 아니불자는 부정조동사거든요. 자, 둘이서 즐겨 서로 놓아주지 않았는데 아니불자가 마지막에 해석이 되죠. 1, 2, 6, 3, 4, 5의 순서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아니불자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문장의 형식은 부정문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자가 득이 병 금지러라. 네, 얻을 득자 여기 있어요. 아우를 병자 그리고 금자는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국지 읽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사로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다 놓아주었죠. 이걸 칠종칠금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어자는 어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 직역하면 그런데 어부라고 할 때 아비부자를 쓰기도 하고 이 남편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는 요 어부를 쓴 어부지리가 있고 요
사내 부자, 남편 부자를 쓴 어부지리가 있는데 둘 다 통용합니다. 자, 어부가 득이 병금지러라. 얻었어요. 힘들이지 않고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을이자 그래서 뭐뭐하여 병금지, 여기서 지자는 그들을입니다. 예, 그들을 둘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자가 여기서는 조개와 도요새인데 그 조개와 도요새 둘 다를 사로잡았다라는 내용이에요. 1, 2, 3, 4, 6, 7, 5의 순서입니다. 역시 어자가 주어, 이쪽이 서술어구이네요. 자, 여기 말이을이 자는요. 뭐뭐하여라고 해서 순접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지자도 잘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을이라고 해서 조개와 도요새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한문으로는 휼과 방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아, 어부의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이지요. 화색이 만연하네요.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조개와 도요새를 다 잡았어요. 일석이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군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유리한 고사성어는 뭘까요? 바로 어부지리입니다. 어부의 이익. 네, 고기 잡으러 아비부, 어조사지,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지, 그 다음에 일올리, 어부지리죠. 자, 이 어부의 이익은 그래서요. 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서 제3자가 얻는 이익을 어부지리다 라고 한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 좋지 않죠? 무역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부지리 누가 얻어요? 네, 신문기사 보니까 삼성이 어부지리를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조개와 도요새의 다툼이었죠. 그래서 다른 고사성어로 방휼지쟁이라고도 합니다. 방휼지쟁이라고 할 때는 뜻이 살짝 비슷하면서도 살짝 좀 달라지죠.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방휼지쟁이라고 하고요. 자, 방휼지쟁을 멈추자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소대는 과연 조나라 해왕을 설득했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소대의 비유를 들은 조나라 해왕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어진 소대의 말.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 하는데 두 나라가 오래 버티어 백성들이 지치게 되면 강한 진나라가 어부가 될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나라 회왕은 이 말이 정말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나라의 공격 계획을 중지했습니다. 새치혀로 소대는 전쟁을 막았던 거예요. 조나라를 배고픈 도요새에, 연나라를 조개에, 호시탐탐 천하통일을 노리는 막강한 진나라를 어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제정세에 뛰어나서 그리고 또 언변이 뛰어나서 당시 7개국을 다니면서 제후에게 유세를 펼쳤던 사람 또는 그런 학파를 유세가라고 합니다. 소대와 소대의 형인 소진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유세가로 역사에 이름이 높습니다. 자, 전국책에는요. 어부지리 외에도 이와 비슷한 뜻의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순우곤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순우곤이 진언했다. 할로라 불리는 뛰어난 사냥개가 동곽준이란 이름의 날랜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두 마리는 몇 날 며칠을 쫓고 쫓기며 뛰어다녔는데 한참이 지나자 두 마리 모두 기진맥진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부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2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는 오랜 전쟁으로 병사와 백성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신은 이 틈을 노려 진과 초의 강대국이 2 나라를 삼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순호군이 진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나라 왕은 부국강병에만 힘쓰고 이후로 침략을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라토너 이봉주 아시죠? 지금까지 이봉주가 달린 거리를 합치면 지구를 4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은퇴 경기에서 후회 없는 레이스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봉주가 말한 후회 없는 레이스란 무엇일까요? 네, 기자의 질문에 경기가 끝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레이스라고 말했답니다. 자, 여기 할로라 불리는 사냥개와 동각준이라는 날랜 토끼도 몇 날 며칠 쫓기면서 모두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죠. 이렇게 뛰어다녔으니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 없는 레이스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전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순우군도 원래 해학과 변론에 재능이 뛰어난 유색객이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뭘까요? 바로 견토지쟁입니다. 개견 토끼토, 어조사지 먼머의 지, 다툴쟁, 그래서 개와 토끼의 다툼이겠죠. 이것도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입니다. 방휼지쟁과 같은 뜻이잖아요. 자, 요거를 전부지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부가 농부예요. 이 전부의 공이라고 해서 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서 제3자가 얻는 이익입니다. 전부지공은 어부지리와 완전히 같은 뜻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일 불후하고 명일 부르면, 자, 여기에 금일은 어떻게 해석하고 명일은 어떻게 해석해요? 금일은 오늘, 명일은 내일입니다. 자, 두 번째, 금일 불출하고 명일 불출이면,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네, 오늘도 내일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자가 득이 병금지러라. 자, 해석, 어부가 얻어서, 힘들이지 않고 얻어서 땡땡땡 함께 사로잡았다. 자, 여기 지자에 해당이 되는 풀이는 뭘까요? 그들을입니다. 기억나지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까도 냈던 문제인데 금일, 오늘, 명일, 내일이에요. 그럼 어제는 네, 작일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어부가 얻어서 그들을 함께 사로잡았다. 여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2개가 무엇이었죠? 바로 어부지리와 방휼지쟁이었습니다. 자, 잘 맞춰봤나요? 문제를 2개 이상 맞췄다면 굉장히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과제는 뭔지 소개할게요. 한자를 쓰고 익히는 활동과 동물 관련 고사성어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본문이에요. 이거 2번씩 쓰고 풀이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고사성어로 5개 정도를 조사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놨는데 계란유골, 황희정순과 관련된 계란유골이라는 고사성어, 우리나라 고사성어예요. 이거 예시로 들었거든요. 계자가 닭계자입니다. 닭과 관련이 돼요. 사실은 계란이라고 해서 달걀이죠. 달걀과 관련이 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여러분도 5개의 동물 관련 고사성어를 조사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 고사성어 어부지리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